이번에는 우리나라로 왔습니다. 어떤 그림인지 네.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와, 오늘 그림은 근데 마술남녀 그 댓글 게시판에도 올려드릴 텐데 예사롭지 않습니다. 네. 진짜 예사롭지 않아요. 네. 제가 젊은 날에 이 그림을 봤으면 어땠을까 싶긴 한데요. 지금 이제 이 나이가 되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살고 겪고 느끼면서 마주했던 이 그림은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이고 제 마음에 이렇게 딱 들어왔어요. 천경자 화백의 탱고가 흐르는 황혼입니다. 탱고가 흐르는 황혼. 네. 천경자 화백의 탱고가 흐르는 황혼. 이거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뭐 그럼요. 저희 게시판에도 있고요. 예, 이 그림을 좋아하시는 그림이죠. 네, 이 그림을 만나게 됐던 계기가 있는데요. 일단 이 그림은 천경자 화백이 1978년에 네. 그 분의 나이 52세 때 그린 그림이고요. 올 가을이었어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진행이 됐던 DNA 한국미술 어제와 오늘 전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그 현대미술관이면 현대미술을 전시하는 전시관이잖아요. 근데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을 법한 뭐 석굴암부터 시작해서 본전물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그 전통의 모든 미술이 어떻게 흘러서 지금까지 우리는 왔는가라는 것을 어떤 한 큐레이터의 시각으로 해석한 그런 전시회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평소에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고 하는 비슷한 연배지만 저보다는 어린 큐레이터 배원정 학예사라는 그 학예연구사라는 큐레이터의 그분이 이제 기획한 전시였는데요. 네네.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이 부분이 뭐였냐면 그렇다면 우리 이 한국의 전통의 미에 완전 그 시그니처? 그러니까 전통의 미에 딱 그냥 딱 정수라고 하면 뭘까요? 미술 중에 신윤복의 미인도. 그쵸. 음. 신윤복의 미인도가 그렇다면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시대가 흐르면서 어떻게 이제 오늘날에 이것을 어떻게 온 거고 오늘날의 미인도는 무엇일까? 뭐 약간 그런 어떤 해석들을 했는데 이 큐레이터가 생각을 한 게 신윤복의 미인도는 사실 남성이 그린 여성, 미인이라 생각하는 여성이라면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여성이 직접 본인 자신의 눈으로 바라본 자화상인 이 천경자 화백의 탱고가 흐르는 황혼을 같은 그 맥락적으로 연결을 해놨더라고요. 전 그래서 굉장히 그게 통쾌하면서도 너무너무 그 인상적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참 미인이라는 것이 더 이상 이제 어떤 남성이 바라봤을 때 인정하고 남성이 바라봤을 때 마음에 드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내 자신을 그냥 바라보는 내 모습,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 다소 암울하고 뭐 좀 거칠고 처연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현재의 내 모습이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딱 그려놓은 그림을 신윤복의 미인도와 결국 어제가 신윤복이라면 오늘은 천경자 화백의 탱고가 흐른 황혼을 연결시켜 놨다는 것 자체가 글쎄요,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그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요. 이 천경자 화백이 원래 본명이 천옥자예요. 네. 그런데 대단한 예명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옥자에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보통 바꾸자면 뭐 천수빈. 그렇죠. 그러기에는 그죠? 너무 또 78년에 아니 뭐 그러니까 1924년생이시거든요. 그러니까 78년 이 탱고가 흐르는 천아영 뭐 이렇게 이랬는데 그러니까 아니 50몇 살이었으면 옥자에서 경자로 바꾸는 건 그게 딱히... 되게 세련됐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에이, 그게 그때 시대에. 자, 그게 옥자의 옥은 구술옥자예요. 네. 그리고 경자의 경은 거울 경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 자신을 바라보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거울 속에 옥경이? 있는 예.
옥경이? 오, 둘이 만나서 그러네. 그러면 그 성악 버전으로 부르실 수 있으시죠? 옥경이. 갑자기 노래가 기억이 바리톤 안 나요. 바리톤. 고개 숙인 옥경이. 그러니까 사실 그게 네. 되게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예. 옥경이가. 옥자에서 경자로 여튼 바뀌었는데 네. 이게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거울을 통해서 이제 거울 속의 나 이것은 내가 반전된 나를 통해서 나라는 거를 새삼스럽게 다시 또 자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 1924년도면요 일제 시대란 말이죠. 그쵸. 예. 근데 이 천옥자라는 이 아이의 어린 시절에는 사실 대부분의 여성은 개인으로 탄생하기는 힘들었어요. 예. 그렇죠. 저희 어머님 때 여성분들도 사실 거의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네. 이게 이 구슬옥자를 버리고 겨울 경자를 택한 해가 18살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도쿄 여자미술전문학교 입학했을 때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정말 집이 좀 유복하긴 했대요. 하지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이제 집이 유복해서 이렇게 딸로 차별하는 또 분위기는 또 아니었대요. 그래서 오케이 일본 유학을 보내주겠다. 네네. 그런데 미술 공부해서는 네 인생이 이렇게 평안할 수 없으니 네가 의대를 가라. 그래가지고 근데 자기는 그림 아니면 살 수가 없거든요. 네네. 공부도 곧잘 했지만 의대를 갈 수는 없어. 그래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아버지가 너무 완고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대 아니면 못 보낸다 해서 이 천옥자 학생이 어떤 일을 감행하는 줄 아세요? 동네에 미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그래서 미친 사람 보고 연구를 합니다. 아, 미친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고 요럴 때 요런 발작을 하고 요럴 때 요런 행동을 하면서 아, 제가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구나라는 거를 연구를 해요. 그래서 그대로 합니다. 미친 사람을 연구해서 그대로. 네. 그 발작 증세를 흉내내서 결국은 그 성화에 뭐 의대를 가라고 하는 그 성화를 꺾고 미술 공부하러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으로 유학을 갔군요. 네. 그러니까 거의 미쳐야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님의 완고한 고집을 꺾기 위해서 본인이 그렇게까지 정말 그 정도로 미술 아니면 내 길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냥 편안하지 않았었던 녹록치 않은 인생을 거의 뭐 담배가 내 밥이야 뭐 이렇게 진짜 애연가셨고요. 네, 애연가셨고 지금 이 탱고가 흐르는 황혼의 이 보랏빛 셔츠 그다음에 가슴팍에 꽂은 푸른 장미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틀어올린 머리가요. 네. 트롤린 머리가 지금 찡계라 아나운서님이랑 비슷합니다. 너무 비슷하다. 지금 모습이랑. 제 지금- 건 약간 주먹밥 같고 이 틀어올린 머리가 약간 뭐 같으세요? 약간 이렇게 또아리를 튼 뱀 같은 느낌 혹시 메두사.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이런 예. 화장법도 약간 뱀, 약간 또 메두사 네. 느낌이 나. 메두사 느낌.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 네일 아트한 네. 이 파란색. 파란색과 가슴팍에 꽂은 파란색이 일치를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파란빛의 구름 같은 게 담배 연기예요. 아. 네. 이 담배 이거 연기 약간 좀 샤갈 그림의 구름 같습니다. 맞아요. 약간 느낌이. 이렇게 뭔가 흙 뿌려지는 공중에 흙 뿌려지는 이 담배 연기도 어떻게 보면 사실 약간 뱀을 연상시킬 수 있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뱀이 천경자 화백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이 화장법도요. 우리가 메두사 같다라고 느낀 건 잘못된 게 아니네요. 아니 그러게. 보통 이렇게 약간 눈 점막 이렇게 눈을 돌려막게 하는 그 화장법 있잖아요. 스모키. 예, 약간 스모 돌려막기라니. 카드빗 돌려막는 줄 알았어. 아, 네, 이렇게 까만색으로 위아래로 돌려막게 하는 화장법은요. 네. 78년도에 이게 있었다는 게 난 너무 있었는지 신박해요. 아니면은 이분이 분만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죠. 이게 스모키 메이크업이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서클렌즈. 맞아, 그렇죠. 맞아. 뭐 서클렌즈도 서클렌즈인데 스모키 메이크업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유행을 한동안 안 하다가 저희 정확히 기억하는데 그때 유행을 했거든요. 그 전도연 배우가
멋진 하루라는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하정우 배우랑 나왔었던 2000년대 후반에 거기서 스모키 전도연이요? 메이크업을 하고 왔어요. 예, 그때 한 2, 3년간 한참 모든 거의 여성분들이 했었거든요. 근데 오. 이거 거의 한 30년을 앞서간 그죠? 그런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이 뱀에 대한 스토리가 네. 조금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사실 뱀을 그리는 화가 여자 화가로 일약 뭐 스타 작가의 반열에 네. 오르시기도 했는데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전시회가 뭐냐면 생태라는 그 그 생태탕의 생태 아닙니다. 아니고요. 생태계인 것 갑자기? 같습니다. 네. 해장하고 싶으신가 봐. 1952년에 네. 이제 부산에서 전시회를 여는데 여기에서 아주 파격적인 그림이 모두의 막 이목을 엄청 잡아 끌었는데요. 아름답지도 않고 굉장히 놀라운 그림이었는데 35마리의 독사가 꿈틀거리는 생태를 선보였어요. 그 에코 시스템 생태계. 예, 그런 것 같아요. 아, 그 생태라는 그래요? 게. 근데 왜 그렸을까? 그러면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이분은 갑자기 그럼 뱀을 좋아했거나 네.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분이요, 실은요. 작가로 아까 글을 잘 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베스트셀러 작가셨는데 네. 되게 놀라운 게 베트남 종군 기자로도 가셨어요. 거기에 이제 모든 것들을 그림으로 남기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베트남 전쟁의 종군 기자로 갔는데 군복 입고 직접 취재하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죽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타격감도 있었을 테고 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뱀이라는 그림이 탄생을 하게 되면서 훗날 천경자 화백이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제가 인터뷰를 봤는데 나는 무섭고 징그러워서 뱀을 너무 싫어한다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이제 어떤 것들이 중첩이 돼서 어떤 버튼이 대체 눌려졌길래 뱀이 그려졌을까? 가난, 동생의 죽음, 불안 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미친 듯이 뱀을 그리셨다. 징그러워서 몸소리치면서 뱀집 앞에서 스케치를 했고 그러면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 나이가 당시 28살이었다. 그 당시는 집안이 몰라 그랬고 여동생은 폐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첫째 남편과 이혼까지 했다. 지금 그 생태라는 작품은 서울 시립미술관에 기증이 돼 있대요. 여튼 그런 어떤 과거의 생각들 가지고 있고요. 저는 지금 이 이야기와 이 그림을 보면서 사실은 딱 듣다가 지금 제가 뭔가 찾고 있었는데 그걸 못 찾았는데 네. 네. 뭘 저는 찾고 계시는데? 너무 떠오르는 음악이 하나가 있어요. 네. 갑자기 또 미술에서 음악으로 음악. 또. 너무 좋아. 불러주세요. 이 그림과 네. 이 스토리와 너무 어울리는. 내가 불러볼게요. 한번. 앞부분은 내가 너무 알아. 좋아요. 아, 그 오늘 잠깐 문정훈의 노래 교실인데 저기. 네. Oh, show me the way to the next whiskey bar. 와. Oh, don't ask why. Oh, don't ask why. 무슨 노래예요? 이게 위스키바밖에 안 들렸죠? 그러니까 그 거기서 위스키바 와 했잖아. 쿠르트 바일이라고 하는 독일 작곡가가 네. 그다음에 브레히트가 쓴 희곡에다가 희곡 곡을 붙였는데 이 일종의 뭐 악극이라고 해야 될까요? 뮤지컬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뭐 오페라라고 해야 될까요? 오페라는 아니고 이 그 전체 작품의 이름은 Rise and Falls of City of Mahogany예요. 근데 그러니까 마호가니 시의 흥망성쇠인데 거기에 나오는 노래 중에서 이게 있는데 이 노래를 사실 누가 불러서 유명해졌냐면 도어스가 불렀어요. 진짜. 그 이 옛날 노래를. 밴드 도울스. 그래서 그거에 저는 주로 여자 그 가수가 부르는 그 버전을 떠올렸는데, 네네. 근데 그 짐 모리슨인가요? 네, 짐 모리슨. 짐 모리슨의 브레이크 그 대표적인 그 목소리와 그 위스키 바의 그것과 이 그림과 이 스토리가 좀 너무 막 이렇게 맞아요. 근데 이 왜냐면은- 옆모습 딱 보세요. 네. 우리가 굉장히 여자들이 선호하는 옆모습이에요. 높은 코. 이마 툭튀. 어. 자, 코도 콧대 코도. 있고요. 입술 안젤리나 졸리 입술. 네, 턱선 넌 이중턱 아니야. 이중턱 아니야. 살이 하나도 없어. 78년도 맞나요? 아, 근데 야, 손가락 눈도 긴 거 쌍꺼풀이 봐. 없으면서 손가락 저의 이 돼지족발 손
무슨 일이고. 그래서 이거 너무 대적말이라니요. 부러운 거예요. 또 이건 네. 제가 봤을 때 정말 그 1978년도에 네. 너무 아주 세련됐어. 그죠. 아주 네. 세련된. 그러니까 아, 나이가 아주 어린 사람은 세련됐죠. 아니잖아요, 그죠? 이 네. 그림 맞아요. 네. 진짜 너무 그, 세련됐어요. 그 그림인 것 같아요. 지금 벌써 40 몇 년 전이죠. 네. 지금의 또 미인은 또 다른 기준일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근데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 세련된 여사님. 굉장히 당시 기준으로 봐도 굉장히 모던한 스타일이고. 그래서 그 옷도 꼿꼿하게 네. 서 그 있고. DNA라는 어떤 그 전시회를 열었는데 미인도로 시작해서 청경자 선생님으로 시작해서 다른 어떤 현대인의 선글라스 낀 어떤 그 노란 머리에 그런 것도 한 작품이 나왔는데 앞으로의 미인의 형상화된 그런 작품은 안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이제 있더라고요. 기준이 이제 네, 여러 가지가 기준이 이제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편화되니까 네. 사실. 2020년의 미인은 그 에스파의 음. 김윈터. 아 그거는 이제 교수님의 넥스트가 어떤 2020년, 네. 21년의 기준에서. 레벨. 저는 카리나가 팔 또 아 물론 카리나. 저 음악 찾았어요. 뭔데요? 그 우테 램퍼라고 하는 소프라노가 부른 아. 옛날 그건데요. 곡은 아주 오래전 곡이고 그대로예요. 일단 아 또 광고 나와. 나 이 노래 좋아하잖아. 이 노래 이 노래 좋아하는데? 또 광고 나와. 또 광고 또 나와. 잠깐만. 요즘 유튜브 광고가 길어졌어요. 아 유튜브 프리미엄 좀 하시죠. 하세요. 아 다시. 어울릴 것 같아. 약간 조금만 떼시죠, 조금만. 진짜 약간 이런 느낌. 도어스가 훨씬 더 대표적이거든요. 아 예. 그냥 짐 모리슨 목소리가 너무 정말 찌들어서 어쨌든 근데 이 그림을 지금 저희가 청경자백의 어떤 이 뒷얘기들과 함께 좀 설명을 들었습니다. 진짜 저는 뭐 물론 이제 색감은 조금 다르지만 인물을 그리는 어떤 느낌은 약간 그 좀 고갱의 느낌도 사실 오. 나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저는 진짜 맞아요. 트로피칼적인 청경자 화백의 그림 다른 그림들을 보면은 그죠 굉장히 그걸 고갱의 많이 그림이랑 좀 느껴요. 비슷한 예. 느낌도 나고 어쨌든 그래서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 청경자백의 탱고가 흐르는 황혼 이 그림과 함께 음. 오늘 마리아주를 할 술을 갖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엄청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있겠죠. 진짜? 이 인생의 녹진함이 다 깃들어 있고. 또 좋아하는 화백이고 그죠? 네, 제가 글쎄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2021년에 살면서도 때때로는 어떤 여성이라는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쉽지 않은 시간들도 가끔씩 이렇게 느껴지면서 이렇게 그런데 1924년생인 이 청경자 화백의 삶이 얼마나 쉽지 않으셨겠어요. 사실 막 그런 얘기도 들었대요. 일본 유학을 갔다 왔더니 집이 망해 있는 거예요. 근데 거봐, 네가 네 딸 일본 유학 같은 거 이렇게 보내니까 부정 타갖고 집이 망했다. 이런 시대가 얘기까지 진짜 들었던 어려웠다. 그런 시대에 너무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한 어떤 평가들과 싸워가면서 이렇게 고듬을 지키셨던 이 청경자 화백에게 어울린 술은 과연 뭘까? 뭘까? 고민을 엄청 하다가 제가 결과적으로 선택한 건 되게 1차원적이에요. 1차원적으로 자 그게 좋다. 좋다. 아유 기대하-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자 탱고가 흐르지 않습니까? 탱고의 탱고가 나라 흐르네. 어디입니까? 아르헨티나. 그렇죠. 아르헨티나 하면 무슨 말백. 말백. 그렇죠. 아르헨티나 말백으로 갖고 왔습니다. 아르헨티나 말백. 네. 자, 어떤 와인인지만 라벨만 소개해 주시고. 아르헨티나 말백. 그러니까 사실 이 와인은요 루카 말백이라는 와인이고요. 이 와인에 대해서는 사실 뭐 설명을 하자면 카테나라고 이제 그 말백 지역의 그 카테나 자파타라고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그 말백 지역. 와인을 보면은 네. 그 카테나 자파타 와이너리에 현재 이제 3대 CEO 딸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루카. 아들 맛아들의 이름을 내걸고 설립한
부티크 와이너리예요. 부티크 와이너리?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부티크 와이너리가 뭐고, 이 루카 말백 와인의 맛은 좀 어떻고, 이 천경자백의 그림과 이 마리아주가 또 좋을지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저희가 마셔보고 그림까지 한번 다시 한번 같이 보는 시간을 마련해 볼게요. 술술술술술술 말말말말말말술남녀